이런 데서 완벽할 때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완벽할 때. 생각할 시간 충분히 있고 진짜 저평가라는 거 확인되고 그랬을 때 이런 데서 말 그대로 뭐 속된 표현으로 오기를 부려서 대처하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기를 부렸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IT의 주력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 코스닥에서도 새롭게 이제 뭐 LX 세미콘 지금으로서는 뭐 비중 10% 범위뿐이 설정을 못했지만은 IT의 기준에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 이틀 동안에 한 3% 가까이 매수가 들었어요. 이틀 동안에 3% 가까이 상당한 거죠. 그리고 2조짜리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입니다. 월등히. 그리고 나머지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IT 쪽의 흐름의 수급이 상당합니다.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뭐 심텍이 오늘 좀 흔들리긴 했지만 또 심텍, 또 나머지 종목군들의 수급이 아름아름 장난이 아닙니다. 그 손바뀜의 흐름 잘 파악하고 대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차 상환으로 들어온 물량이냐, 신규 순수 매수의 물량이냐, 재차 또 물량이 튀어나왔으면 그게 손바뀜이냐,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뭐 시간이 아마 될 거예요. DB하이텍이나 주성엔지니어링 다 볼 건데 그들의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들의 누적 수급이면 그거는 대차 상환이나 이제 공매도는 월등히 넘어선 실질 매집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실적이에요. 맨날 똑같은 내용이죠. 맨날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무조건 실적이에요. 무조건. 자, IT 한번 갑시다. 출석검사. IT. 지금 3천의 지수가 벌써 2,991. 내일 3천 넘기잖아요. 일단 넘겨.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유럽 강세, 미국 강세,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IT의 어마어마한 강세. 그걸 바탕으로 지금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건 뭐 입이 지금 귀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행복하지 않아요? 12월 10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12월 10일 날 특급 호텔 강연회, 여의도 콘네도 호텔 강연회 그 기준에 12월 10일 날 콘네도 호텔 강연회 그 기준에 행복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무렇게나 강연회 날짜 잡았겠냐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결국은 그 행복함이 지금 찾아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안에서는 솔직히 표현해 드리면은 주력주 기준에서 축제 분위기죠. 물론 어려운 종목군들도 있잖아. 변동성 확장돼서 어려운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있지만 지금 주력주에서 빵빵하게 그럼 얼마든지 자신감 갖고 얼마든지 추가적인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력주에서 빵빵하니까 비중이 높으니까 이쪽에서 수익, 손실 커버하고도 또 기회는 또 잡아낼 수 있고 IT 갑시다. IT에서 제대로 된 누적 수익 LX 세미콘처럼 시가총액 2조 원 넘는 종목이 이틀 만에 30%의 변동성 그 이상의 추가 수익을 우리도 잡게 해주세요. IT. 자, 출석 체크 쭉 가봅시다. 능동적으로. 요즘에 너무 수동적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윤정도가 인터넷상에서 그냥 방송할 때하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방송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화면을 통해서 하니까 이 소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세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조금씩 더 극대하게 갈립니다. 작년 11월, 12월, 1월이 그랬어요. 작년 11월, 12월, 1월이 그랬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작년 11월, 12월, 1월은 우리 VVIP 회원님들은 막 춤을 추고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IT의 75에서 90%,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5%, 90% 올랐어. 3개월 만에. LG화학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면서 LG화학이 75% 올라요. 현대차, 기아차 난리가 났죠. 지금이야 이제 기아로 사명이 바뀌었지만 뭐 그냥 뭐 100% 단위의 변동률.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 그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LG전자가 9만 원에서부터 11만 9,500원까지 단 하루 만에 12월 23일 날 상한가. 그래 뭐 축제 폭등 축제 내렸죠. 근데 지금 딱 그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 기준에서도 오늘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와 행복하다. 어제 합류하신 분들도 와 행복하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거 장 지수는 3천인데 이거 뭐 내 종목은 가지도 못하고 내 종목은 폭락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주도주의 시간입니다. 뭐 출석 검사를 하는데 거의 뭐 별로
반응도 없고 호응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IT 정석순 선생님, 토마토 선생님, 응? 우리 VVIP 회원님들이야 뭐 내일 장애 전략 잡아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절실함이 없어서 뭘 듣겠어? 우리 유튜브에 오베론 선생님, 태조정 선생님, 오뚜기 선생님, 주린열공 선생님, 응?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9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또 우리 그 나중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서 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 홈페이지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 접속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 몇 명 접속하시는지 그것도 나중에 방송 끝나면 항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IT. 응? IT. 유성도가 능동적으로 IT. 응? 주린열공 선생님도 올려주셨고 너무 수동적이시면은 야 장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장이 안 좋은가요? 장이 무지 좋은데? 장이 안 좋아요? 장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IT. 오이 그렇죠. 능동적으로 쭉쭉쭉. 그리고 하단 그 흐름. 오케이 쭉 나 더 볼 거야. 나 숨도 쉬고 물도 마실 겸. 오케이. IT. IT. 아예 좋습니다. 고고 IT 주은님 쭉쭉쭉 뭐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지 뭐 그만큼 할 수 있는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IT 자 그래서 전기전 접종의 이 IT 이 종목군들이 시장을 견인해서 지수가 견인되면요 11월 12월 1월 달에 주도주들이 75에서 뭐 계좌 수익 75에서 뭐 100%를 3개월 만에 내드렸다고 한다면 나머지 쪽이 못 움직였냐? 그게 아니죠. 시장 수익률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또 순환성의 흐름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가 강하면 다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삼성전자의 이 컨센서스 부분 어차피 PDF 파일 쭉 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자 방송 화면 방송 원고 PDF 파일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실적 전망치의 기준이 내년 실적이 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재차 다시 60조 이상으로 예상이 될 거예요. 60조 이상으로. 영업이익 기준이. 그럼 또다시 사상 최대치예요. 그럼 또다시 사상 최대치면은 주가만 앞전 고점만 넘기는 게 사상 최대치냐? 그렇지 않죠. 화폐 가치가 계속 훼손돼 있는데. 화폐 가치가 계속 훼손돼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치 고점은 당연히 넘기는 위치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3,300을 당연히 넘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시장 지수 따로 가고 종목 따로 가고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시장 지수 보시면서 삼성전자 단 한 주도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래는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에서. 근데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뭐 여러분들이 난 싫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하실지라도 한 주라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 이유는 삼성전자의 주가 단위 100원이 움직일 때 시장 지수가 0.8포인트 움직여요. 이 계산 방식은 뭐 우리 직원분 혹시 계시면은 이 계산 방식 표 있잖아요. 오늘 제가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그거 다 빼버렸는데 뭐 시간도 안 됐고 그렇게 해서 다 빼버렸는데 평상시에 여러분들께 계산해 드렸죠. 어떻게? 시가총액 분포, 대형주 코스피 200주,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미친 영향.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34.02%예요. 어제 종가 기준. 오늘 기준에 1.27인가요? 등락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 곱해주면은 뭐 시장 영향력 부분이 대략적으로 뭐 0.4%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오늘 들어올린 게 전기전자 업종이 12포인트 들어올렸다.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어요. 34% 비중 곱하기 오늘 등락률. 삼성전자는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요. 오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나누기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그렇게 하면 대략 뭐 한 20% 되나요? 그럼 20% 비중에서 예를 들어서 20% 비중 곱하기 얼마? 오늘 1.4% 움직였다. 그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다? 0.3%다.
맞아요. 0.3%예요. 그 0.3% 곱하기 전일 종가 기준. 그래서 대략 한 9포인트 정도. 0.3이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략 9포인트 정도를 오늘 삼성전자 들어올렸다. 100원당 0.8포인트. 그렇게 해서 9포인트를 삼성전자 들어올리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기준에서도 설정하면 돼요. 하이닉스는 1000원당 1포인트가 움직입니다. 하이닉스 1000원 올라가면 1포인트 올라가고요. 1000원 밀리면 1포인트 밀려요. 그렇게 해서 1000원당 1포인트.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이 12포인트 올렸는데 네? 전기전자 업종이 34% 비중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가 5% 비중이 됩니다. 24, 5. 그 정도 비중이 되는데 일단은 23 죄송합니다. 23 이렇게 되고 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34. 근데 두 종목이 12포인트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럼 전기전자 업종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은 대부분이 밋밋했다는 거죠, 오늘. 누구는 좀 내리고 누구는 조금 오르고 뭐 이 정도 IT에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누적 수익은 가장 셀 수밖에 없어요. 누적 수익은. 자, 지수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게 중요해요? 시장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시장 30% 올라갔거든요. 이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 116% 올라왔습니다. 몇 배? 한 4배? 4배 수라고 기준 잡아야 되나? 오케이. 그런데 이 기준점에서 시장의 등락 범위의 수준이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는 40% 움직일 때 전기전자 업종이 80% 수준, 75에서 뭐 80% 수준이 움직이죠. 2배. 그죠? 그러면 이렇게 뭐 2배도 있고 뭐 3배도 있고 뭐 4배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누적적인 기준에서는 나중에 더 훗날에 놓고 보실 때 누적적인 기준에서는 주도 업종은 5배에서 10배 정도 움직입니다. 조선주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 300% 오를 때 33배, 33배 올랐어요. 10배. 그 다음에 2009년도 이제 2008년 말, 2009년 3월 저점 찍고 돌릴 때 시장이 900에서부터 2000 훌쩍 2200 넘기고 할 때 150% 올랐거든요. 거기에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기아가 1400% 올라옵니다. 10배 수준. 나머지 이제 뭐 현대차나 정유주는 5배에서 7배.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4배, 5배 정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은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66%의 나머지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적이 안 돼서 코로나19 때 이 저점을 깨요. 그리고 요 고점일 때가 여기에 전기전자 업종이 이 고점을 넘기거든요. 그리고 밀릴 때 이렇게 안 깨지고 저점을 안 깨고 요 정도 밀리고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전자 업종의 누적 수익은 지금 기준에 지수의 누적은 200%를 넘겨요. 전기전자 업종이. 유가증권 시장은요. 지금 기준 대략 50%. 그래서 누적으로는 1.5배, 2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에서 3배, 4배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누적이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주도 업종을 편입을 해서 이번 장이 깨지기 전까지 가져간다라는 거는 주도 업종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된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은 2번의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요. 2016년 이후에. 언제 했냐면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이때 했어요. 이때. 예전에 이제 그 자료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전자칠판에서 안 하고 그 라이브 방송 창에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속된 표현으로 가입률이 더 좋아. 왜냐하면 자료를 제가 다 보여드리거든요. 지금은 이때 그랬어요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문자 사인을 아예 그냥 보여드려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방송 원고 보여드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구장창 중간에 밀리든 말든 주구장창 매수. 이때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2016년도에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2016년도에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 하반기에. 그렇게 해서 막 삼성전자 곤두박질 치는데도 편입 기준 설정하고 편입을 해야 되는 근거를 설정해 드리고. 그러고 나서 요 정점에서 2017년 9월, 10월, 11월 여기서 전량 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량 매도.
그리고 옮겨간 게 LG전자로 옮겨갔어요. 근데 LG전자는 한 템포 더 간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는 2019년 12월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그리고 소형주, IT 소형주 하나를 편입을 했어요. 네 종목을. 그렇게 하고 1월, 2월에 삼성전자, 1월, 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점 찍을 때 전량 차익 실현. 신고가 찍을 때. 왜? 다소 제한적일 때. 그러고 나서 가져간 게 이제 삼성전기. 이번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을 제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전량하고 재편입하고 또 차익 실현 반틈하고 재편입하고. 자동차는 뭐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또 전량 차익 실현 절반하고 또 재편입하고. LG화학도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어요. 추후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의 이 거래량 부분 놓고 보시라고 그랬죠. 이 삼성전자의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당연히 이만큼의 흐름이 나온다. 근데 중간에 예단해서 이게 정점이야라는 건 잡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된 거래량이 둔화되면 비중 조절을 단호하게 할 겁니다. 다만 요 자락을 놓친 상태에서 정리해서 새로운 주도 업종군을 설정하기가 다소 애매한 상태라면은 기간이 걸리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요. 어차피 전체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의 정책이 꺾이지 않는 한 공화당 정부에서도 공화당 정부, 미국의 공화당 정부에서는 어떤 기준이 잡혀요? 우리나라처럼 뭐 대선 테마주 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 인맥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뭐 큰일 날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우리가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선진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행태들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범죄가 굉장히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일 나요.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큰일 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민주당 쪽과 공화당 쪽이 있으면 민주당 쪽은 전통적으로 IT 부분이죠. 성장산업. 여기는 전통산업. 그리고 여기는 신재생에너지, 여기는 뭐 성장과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여기는 전통 에너지, 석유, 석탄. 그러니까 여기는 자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세계를 지켜야 돼요. 여기서는요. 그건 정책적이죠. 왜? 공식적인 정치가 후원을 민주당은 저쪽에서 받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전통에너지, 엑선모빌이나 이런 쪽의 기준은 일단 야 환경세 같은 거 축소해 줄 테니까 산업 개발해. 그리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보면 그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산업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에너지 부분에 엑선모빌이 시가총액 다우 뭐 들어가 있었고 시가총액 1위였고 지금은 엑선모빌이 다우에서도 퇴출이 됐어요. 그만큼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제, 바이오 쪽의 기준, 여기는 전통의약품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방산, IT 뭐 방산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에 있어서는 뭐 원전도 그렇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또 IT, 클린턴 대통령 때 실리콘밸리 뭐 이런 기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주는 거죠.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요 추세 범위가 정책적으로 어떤 추세로 형성이 되느냐 그것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우정서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파리 기후 협약. 근데 이제 교토 우정서 때는 결국은 부시 대통령이 파기해버리고 당선되면서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파리 기후 협약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이런 거 안 해요. 파기해버리죠. 그것이 양당의 보수와 진보의 미국의 보수와 진보의 정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미국 정책의 기준에 신성장 부분, 신성장과 환경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동반적으로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미국의 정책에 연동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그린 사업을 추진하면서 LED 엄청났죠. LED 등으로 다 바꾸라고 하면서 정부 보조금 엄청나게 지원해줬고 갑자기 LED 관련 업체 그걸 이제 저도 LED 업체를 고등학교 동창 형님 회사를 인수를 했다가 쫄딱 망해서
인수하자마자 뭐 한 몇 개월 만에 6개월, 7개월 만에 너무 어리기도 했었고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LED 상황을 그때 당시에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봤는데 주식의 기준 말고요. 그 당시 기준에 몇백 개 정도도 안 됐던 업체 기준이 수천 개 이상 생겨나요. 정부 지원금 받는 업체들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정책 범위의 기준에서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도업종의 기준에서는 IT 쪽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IT의 오바마 정부 때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 그 세제 혜택을 없앤 게 아니고 전통 업체들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준 거죠. 나는 기업인 출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전히 이제 산업이 바뀐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 IT죠. 실질적인 IT 부분이 계속 시가총액이 상향이 된 겁니다. 2017년도에 이제 1조 달러를 탁 처음 넘겼던 애플이 지금은 뭐 2조 달러 뭐 중반까지 훅 치고 올라가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런 업체들 또 아마존. 응? 시대 바뀐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인터넷 쇼핑이 뭐 늘어나고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시대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러면 그것이 꺾이기 전까지 꺾인다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금리가요. 이 바닥에서부터 예를 들면 금리가 여기야. 바닥에서부터 금리를 올려서 정점 인식이 잡힐 때. 그 금리 동결을 하고 금리를 다시금 낮춰야 되는 시점. 어떻게?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지표가 악화될 때. 그렇게 되면은 산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정점에 달하고 정점은 누구도 모르죠. 근데 이제 금리를 동결하는 시점이 경기가 이제 정점에 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딱 멈춰갖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산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밀고 내려가느냐. 코로나19처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추세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리먼 브라더스처럼 파생의 거품이 깨져나갈 때.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칙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아니고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서브프라임이었죠. 모기지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2003년 4월부터 랠리가 2003년 3월이죠. 3월부터 이제 시장 랠리가 나왔고 금리를 올린 게 2003년 4월부터 2004년 6월부터 죄송합니다. 2004년 6월부터 시장의 랠리는 2003년 3월부터 시장의 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제 실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경기가 그만큼 많이 살아났다 한 거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때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은 그 글로벌 시장 전체 폭등 랠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던 1년에 8차례죠. 8차례 금리를 올린 거고 6월 6월이니까 한 번 더 올려서 총 17차례 올린 겁니다. 한 번에 얼마 올려요? 25bp를 올립니다. 25bp. 0.25% 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이렇게 올려서 17번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4.25를 올린 겁니다. 4.25. 그럼 원래 얼마였어요? 금리가 1%였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5.25%까지 올린 거예요. 1% 금리에서. 1% 금리는 언제? 9.11 테러 나오고 9.11 테러 나오고 1% 금리로 낮춰놨던 부분을 올려서 언제? 2004년 6월부터 올려서 2년 하고 한 번 더 올려서 17번 올리면서 5.25%의 금리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2006년 6월에 마지막 정점 찍었던 금리를 언제 내리냐면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터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2007년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품이 빠지면서 파생의 거품이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5대 IB가 있어요. 투자은행. 우리로 따지면은 자산운용사 뭐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5대 IB가 1위가 모건 스탠리, 2위가 골드만삭스, 3위가 메럴 린치, 4위가 리먼 브라더스, 5위가 베어 스턴스였어요. 이 베어 스턴스가 2008년도 1분기에 망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도 3분기에 망해요. 그러니까 금리는 2007년도 9월에 이미 내렸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둔화되어 있었다.
베어스턴스 망하고 리먼 망하면서 금리가 급격히 내려와서 결국은 제로 금리까지 내려. 급격히 내려. 그러면서 시장은 붕괴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 논리예요. 아주 단순하죠. 시장 보실 때 그냥 금리 하나만 보시면 되는 끝. 금리 하나 끝. 나중에 환율은 설명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흐름 속에 리먼 브라더스까지 깨지고 그다음에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됩니다. 메릴 린치가. 지금은 그런 흐름이지는 않아요. 응? 그런 흐름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